자, 일단 하나씩 좀 제가 이야기를 할 텐데, 9만 팔로워라는 것이 여러분이 느끼실 때 어떨지 모르겠지만, 제가 개인적으로 느낄 때는 저는 여전히도 과정을 겪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여러분에게 뭔가를 제시할 수 있다면, 아마 여러분보다 좀 더 실패나 어떤 실험 횟수가 좀 더 많다는 사실 외에는 저도 여러분이랑 똑같이 과정을 겪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하지만 그 과정에서 얻게 된 부산물들이 몇 개가 있는데, 이제 인스타그램에 필요한 핵심 핵심 역량, 네, 핵심 역량 몇 가지가 있습니다. 네, 너무 기본적이지만 한번 들어두시면 좋아요. 첫 번째는 뭐냐면, 인스타그램이라는 플랫폼에 적합한 글쓰기를 조금 하실 필요가 있어요. 네. 플랫폼에 적합한 글쓰기. 제가 이제 강의하면서 또 여러 번 이야기하지만 네이버 블로그를 하시다가 인스타그램에 오신 분들이 의외로 굉장히 고전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러면 왜 블로그를 하시던 분들이 왜 인스타그램에서 고전하시냐? 그 이유가 뭐냐면 블로그는 많이 조금 넉넉히 써야 되는 플랫폼인데 뭐 브런치도 마찬가지겠죠. 근데 인스타그램은 적은 글자 수로 뭔가 해야 되는 거예요. 이제 최근에 이제 저희 계정 컨텐츠 중에서 그 8가지 인생 교훈 이게 막 엄청나게 터졌어요. 정말로 예상치 못한 트위터 컨텐츠가 터졌는데 그 컨텐츠를 만들면서 저한테 가장 어려웠던 부분은 하고 싶은 말을 적은 글자 수로 표현하는 겁니다. 트위터도 그렇고 뭐 인스타그램도 그렇고 적은 글자 수일수록 유리한 것 같아요. 뭔가 많이 제공하고 싶은 마음을 적은 글자 수로 다 표현하는 사람이 이게 좀 인스타그램에 좀 최적화된 역량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또 두 번째는 뭐냐면 아마 이제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 분들 중에서 글, 컨텐츠뿐만 아니라 사진을 가지고 뭔가 하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 이 사진에 대한 부분도 굉장히 중요한데 이거를 좀 설명하려면 원래 인스타그램이 좀 포토그래퍼들에게 적합한 플랫폼이었다는 사실을 좀 기억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찍는 사진이 굉장히 뭔가 특별한 사진이 아니거나 혹은 막 여행지나 그러니까 소위 말해 정말 이거는 안 찍으면 안 돼 라는 느낌을 주는 사진이 아닌 경우에는 돋보이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일상적으로 가는 커피나 뭐 풍경이나 이런 거, 하늘 사진이나 이런 것들이 우리가 보는 이 시야에서는 어마어마하게 예쁘지만 실제로 그걸 찍어 놓으면은 생각보다 그렇진 않더라. 그러면서 자꾸 피드에 올라가는 사진들이 평범해지는 거예요. 자, 이것들을 우리가 좀 해결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냐면, 자, 첫 번째는 피사체를 크게 찍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이 보시는 화면처럼 저라는 사람 자체가 거의 뭐 70% 이상을 차지할 정도로 아주 명료하게 보여야 된다라는 거죠. 그런 게 아니라면 정말로 그 공간의 풍경을 보여줄 수 있을 정도의 일종의 무드 같은 것들이 드러나는 수준으로 찍어야 됩니다. 제가 생각할 때 인스타그램에서 사진을 올릴 때는 크게 세 가지밖에 없어요. 첫 번째 사진, 셀피, 인물 사진. 두 번째는 한 가지 물체를 좀 큼직하게 찍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땐 크지만 사실은 이 그리드 안에 들어가고 나면 되게 작아지기 때문에 정물을 크게 찍는다고 크게 찍어도 사실 그게 작아지고 나면 참 잘 안 보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예쁜 풍경 사진, 무드가 느껴지는 수준이어야 돼요. 그래서 그런 사진 실력이 좀 중요하더라.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자, 세 번째로 중요한 건 바로 이 디자인입니다. 지금 이제 저한테 인사하신 분들 중에서 뭐 석세스나 뭐 동기부여나 이런 계정들 운영하시는 분들이 있을 텐데요. 그러니까 저도 뭐 동기부여 관련해서 뭐 강의를 런칭할까 고민을 하고 있으나 어찌됐건 간에 거두절미하고 여러분이 혹시 컨텐츠를 만드신다면, 카드뉴스를 만드신다면, 이미지에다가 글을 올리시고 계시다면 꼭 기억하셔야 되는 것은 정말로 예쁜 템플릿을 만드는 거는 두 번째예요. 꼭 기억하세요. 이거 되게 중요한 포인트예요. 정말로 예쁘고 뭔가 브랜드적 디자인이 담긴 카드뉴스를 만든 건 두 번째입니다. 되게 많은 분들이 여기서 실수를 하세요. 그럼 첫 번째는 뭔가? 첫 번째는 바로 가독성이에요. 가독성. 자, 가독성이라는 것은 고객이 볼 때, 독자가 볼 때
굉장히 읽기 쉬워야 된다라는 뜻입니다. 자, 제가 생각할 때 인스타그램에서 가독성, 읽기 쉬운 것은 두 가지 요건을 가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일단 양 사이드 여백이 좀 넉넉하고 글자가 읽기에 큼직큼직한 게 좋습니다. 자, 두 번째는 뭐냐면 글자를 읽는, 우리가 평소에 글자를 읽는 상황이 대부분 이런 책들이잖아요. 자, 책은 하얀 배경에 검정 글씨예요. 자, 이 원리를 너무 많이 벗어나시게 되면 막 초록 배경에 노란 글씨 이런 것들을 하시게 되면은 사실 읽는 입장에서 굉장히 불편합니다. 그리고 뭔가 이 메시지까지 가져갈 때, 특히 카드뉴스에서 대부분 분들이 실수하는 게 미괄식으로 뭔가를 계속 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내가 던지고 싶은 메시지가 하나가 있는데 그 메시지가 맨 뒷장에 있다고 하면 사실 고객이 그 뒷장까지 갈 이유가 있지 않는 이상은 그 뒷장을 발견하지 못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심지어 우리는 그걸 데이터를 가지고 확인할 수가 없어요. 뭐 10명 중에서 마지막까지 읽지 않은 사람이 뭐 70%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알 수는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두괄식으로 뭔가를 때려주시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만약에 핵심 요소를 미괄식으로 맨 뒤쪽에다가 배치하고 싶으시다면 앞쪽에 끝까지 읽을 수 있는 강력한 호크 포인트가 배치가 되거나 그럴 만한 힘들을 좀 중간중간 배치해 주시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카드뉴스 만드실 때는 이제 가독성 꼭 신경 쓰시고 하얀 바탕에 검정 글씨를 기준으로 뭔가 베리에이션을 주시면 좋고, 그 다음에 가능하면 내가 하고 싶은 말은 앞쪽 부분에 좀 배치를 해주시는 게 고객 입장에서도 훨씬 편합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중요한 핵심 역량 중에 하나가 뭐냐면 바로 컨텐츠를 발굴하는 역량입니다. 자, 컨텐츠를 발굴한다라는 것은 여러분이 일상에서, 아마 이건 진짜 운영하시는 분들, 제가 뭐 100이면 100 다 공감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하늘 위에서 컨텐츠가 뚝 떨어지는 거 아닌 거 여러분 다 아실 거예요. 자, 우리는 어디에선가 항상 영감을 얻어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컨텐츠를 많이 갖고 있는 사람이 시스템적으로 굉장히 어떤 스무스한, 매끄러운 어떤 이 작업의 어떤 흐름을 가지게 마련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시스템 자체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애초에 가지고 있는 재료 자체가 풍부해야 돼요. 자, 우리가 매일매일 1일 1포스팅을 기준으로 한다고 했을 때 일주일에 7개, 한 달에 30개, 1년에 365개가 필요해요. 제가 운영해본 결과 제가 1000개, 2000개, 지금 다 합치면 3000개에서 4000개 정도 포스팅을 다 끼고 있는데, 영감의 원천을 끼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 사용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넉넉히 가지고 있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권하는 바는 못해도 한 더블 정도, 그러니까 1년을 하면 365개라면 그 중에 한 700개 이상 정도는 저는 좀 가지고 계셔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 여러분이 700개의 컨텐츠 소스를 확보하고 계시다 하더라도 그게 다 쓰이기도 어렵고, 실제로 그날 다르거니와 그 전에 올렸던 포스팅과 연계도 되고, 그리고 고객들의 니즈가 시시각각 변하기 때문에 우리가 1000개, 2000개를 갖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거를 순차적으로 소모할 수가 없어요. 물론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몰라, 니네가 어떻게 생각하든 나는 내가 올릴 거야 라는 마이웨이를 가면은 그럴 수도 있겠죠. 하지만 전 개인적으로 그 방법이 생각보다 잘 먹히지 않았어요, 현실에서. 정말로 순간순간 고객의 니즈와 전 컨텐츠와의 연계, 전전 컨텐츠와의 연계, 혹은 컨텐츠의 형태, 카드뉴스인지 한 장인지 릴스인지 1~3초 이미지 릴스인지, 이 모든 베리에이션이 결국은 우리가 실험하는 변수로서 다 작용하기 때문에 컨텐츠 형태, 카테고리 이런 걸 곱하고 나면은 사실은 몇백 개, 몇천 개의 어떤 베리에이션을 만들어낼 수 있다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리고 또 여러분에게 중요한 능력 중에 하나가 바로 존버 능력입니다. 네, 존버라는 단어가 약간 그런 비속어가 포함이 되어 있어서 제가 이렇게 좋아하는 단어는 아니지만, 어쨌든 이 끈기, 꾸준함,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왜 그러냐면, 최근에 오늘 낮에 15,000을 찍으신 분을 만났는데, 제가 너무 공감하는 이야기가 뭐냐면, 꾸준히 하니까 되더라, 이겁니다. 꾸준히 하니까 되더라. 여러분들, 꾸준히 하면 됩니다. 저도 실제로 많은 분들이 인스타그램을 어떻게 그렇게 하셨어요? 그러면 제가 이런저런 수많은 이야기들을
할 수 있겠지만 제가 가장 쉽게 약간 농담 반 진담 반으로 이야기하는 건 300일 동안 1일 1포스팅에서 2포스팅을 꾸준히 하시면 돼요 라고 저는 이야기하고, 저는 실제로 그게 가능하다고 믿는 편입니다. 그래, 물론 10개월 안에 저희 페이서스 코리아가 막 9만을 찍은 것처럼 어마어마한 양을 찍을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1만 정도는 저는 꾸준히 하면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또 이제 이번 년에 알고리즘이 움직이는 어떤 행보들을 제가 개인적으로 지켜봐온 결과, 이제 인스타그램이 뭔가 수익화를 강화하기 위해서 취한 어떤 알고리즘의 어떤 행동들이 굉장히 현재는 성장하기에 나쁘지 않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제 1만 정도는 어렵지 않게 좀 찍을 수 있다라는 그런 생각이고, 실제로 한 3, 4만 되신 분들 이상부터는 제가 만나보면 다 공통적으로 그런 얘기를 하세요. 1만 정도까지는 어렵지 않다. 중요한 건 1만 이후부터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시기 때문에, 여러분도 혹시 뭔가 내가 될까? 이런 생각을 하고 의심 때문에 실제로 행동이 옮기고 계시지 않다면은 꼭 마음을 딱 잡으시고, 내가 1년 동안 1일 1포스팅을 하리라 라고 생각을 하고 딱 들어가시면 여러분들에게 굉장히 만족스러운 결과가 되고, 또 명함도 되고, 또 동시에 여러분의 어떤 사이드 어떤 부수입도 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나를 관심 있게 바라봐주는 사람 1만 명이 있다라는 것은 인생에서 충분히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한번 공략해 보셔도 괜찮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그리고 인스타그램을 하시는 거에 대해서 여러분들 가끔 죄책감 느끼시는 분들도 있는데, 절대로 그러실 필요 없습니다. 인스타그램은 일종의 디지털 마케팅 스킬을 배우는 트레이닝 기간이에요. 여러분들 트레이닝 한다고 생각하고 프랙티스를 해야 되는 거예요. 당연히 훈련을 하고 여러분들이 기술을 쌓는 거에 집중해야 되는 겁니다.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알바로 결혼식 사회를 본다 하더라도 쉽게 이렇게 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정말 존버 정신으로 꾸준함으로 뭔가 했으면 좋겠고, 댓글에 관심이 부담스러워지지 않나요? 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1만 넘는 팔로워가 생기면 물론 부담스럽고 조심스러워지고, 또 정말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는 그런 어떤 부담감이 생기기는 하지만, 사실 인플루언서의 형태는 각자 운영자의 성격에 따라서 각양각색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각양각색인 사람들이 일률 편향적으로 뭔가를 하지 않아요. 그래서 혹시라도 뭔가 부담스럽거나 그런 상황이 걱정되신다면 일단 1만을 먼저 찍으시고, 그 다음에 안 맞으면 계정을 폭파하시면 되겠죠. 중요한 건 갖고 있는 상태에서 뭔가 결정해도 늦지 않다. 그리고 그때쯤 가면 제가 정말 100%는 아니지만 정말 94% 정도, 94% 장담컨대 1만이라는 숫자가 여러분에게 굉장히 만족스러우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자, 당연히 팔로잉이 많은 건 좋지 않아요. 네, 마팔 별로입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90K를 찍고 보니 굉장히 중요한 인스타그램의 핵심 역량은 바로 피드백을 꾸준히 반영하는 겁니다. 피드백을 꾸준히 반영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피드백을 반영하는 거의 핵심 목표, 여기 중요합니다. 핵심 목표는 뭐냐면 바로 여러분을 팔로우하고 있는 팔로워들, 고객들의 어떤 니즈를 더 정확히 이해하는 것이 목표예요. 피드백을 반영했다라고 하면 반영하기 전보다 반영 후에 고객이 원하는 것을 더 많이 반영했다라는 의미라는 거예요. 피드백이 내가 이거를 고치고 싶었는데 아쉬웠어, 이게 아니라 고객이 원하는 것에 대한 어떤 퍼센트가 더 많이 반영되기 시작했다라는 기준으로 피드백을 해석하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목적과 핵심은 팔로워들이 무엇을 원하는가, 현재 내가 갖고 있는 팔로워들, 그 다음에 앞으로 내가 가질 팔로워들의 니즈가 무엇인지를 끊임없이 연구해 나가는 과정이라고 보면 됩니다. 팔로워들은 뭔가 이 고객들이라는 것은
매시시 각각 진화하는 존재예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처럼 마치 무슨 뭐 여행지처럼 그냥 거기에 있고 그런 존재가 아니라 항상 변화하고 새로운 것을 찾아 헤매고 있어요. 유기체인 거예요. 흐르고 있고 움직이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도 그 장단에 같이 움직여줘야 돼요. 그들이 생각하는 그 박자에 맞춰서 같이 움직여줘야만 그들이 무엇을 원하는지 더 깊게 이해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네, 일단은 요 정도 핵심 역량은 요 정도 이야기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좀 브랜딩에 대한 오해로 좀 넘어갈게요. 제가 이제 내일 강연할 부분을 조금 발췌해서 여러분들한테 좀 소개를 하고 있는데, 브랜딩에 대한 오해 좀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혹시 이제 지금부터 제가 이야기할 내용은 불편하실 수도 있어요. 제가 이 얘기했을 때 굉장히 좀 불편하신 분들이 좀 있어요. 근데 팩트예요. 그래서 혹시 나 좀 불편한데 그러면은 이 얘기 듣자마자 나가셔도 됩니다. 아시겠죠? 네, 왜냐면 우리의 생각은 다를 수 있어요. 너의 생각과 나의 생각이 다를 수 있고 너의 길과 나의 길이 다를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보시다가 불편하면 나가셔도 됩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시작을 할게요. 브랜딩에 방해가 되는 컨텐츠가 있어요. 여러분들 브랜딩이라는 기점이 여러분들한테 어떤 단어로 받아들여지시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제가 생각할 때 브랜딩이라는 것은 단기적인 게 아니라 장기적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의 사고가 1년, 2년, 3년에 국한되어 있으면 그건 브랜딩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브랜딩을 한답시고선 단기적인 전략을 취하고 프로젝트성으로 뭔가 들어가고 있다면 그건 브랜딩이 아니에요. 브랜딩은 여러분이라는 사람이 충분히 반영이 되어 있고 여러분이라는 그 존재 자체가 그 안에 실려 있기 때문에 당연히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긴 영속성을 가지게 됩니다. 아시겠죠? 그럼 여기서 결론은 뭐죠? 여러분들이 하는 말, 여러분들이 진심으로 믿는 바가 컨텐츠에 반영이 되어 있지 않으면 브랜딩이 안 된 겁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좋은 소리를 하고 여러분들이 아무리 남의 걸 잘 뺏겨오고 여러분들이 그럴싸한 말을 한다 하더라도 궁극적으로 그 컨텐츠는 실패할 수밖에 없어요. 제가 장담합니다. 여러분들 브랜딩을 하고 싶으시다면 꾸며낸 글 따위는 통하지 않아요. 만약에 적당하게 여기도 아마 계실 수도 있어요. 요즘 뺏기시는 분들이 되게 많은데 저희 것뿐만이 아니라 뺏기는 건 브랜딩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브랜딩을 생각한다면 절대로 뺏기면 안 됩니다. 제가 최근에 연구한 결과 한 개만 좀 공유를 하면 알고리즘이 여러분 뺏기는 거 알아요. 모를 것 같죠? 알아요. 그러니까 절대로 뺏기지 마세요. 가끔 저희 거 글자 똑같이 뺏기는 분들이 있는데 네, 여러분들 저는 진짜 제 수업 들어오신 분들한테는 정말 강하게 이야기합니다. 절대로 뺏기지 마세요. 편집의 능력을 기르세요. 에디팅은 아트예요. 기술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기술을 늘리는 게 핵심이지 뺏기는 게 핵심이 아니에요. 그런 사고 때문에 브랜딩이 안 되는 거라는 거죠. 아시겠죠? 자, 또 한 가지는 뭐냐면 브랜딩에 대해서 컨텐츠가 좋아서 여러분들 계정이 떡상을 했어요. 브랜딩 된 겁니까? 안 된 거예요. 여러분들 계정 컨텐츠가 좋은 거는 물론 좋은 컨텐츠는 브랜딩에 기여합니다. 하지만 좋은 컨텐츠가 브랜딩을 의미하는 건 아니에요. 잘 들으셔야 돼요. 좋은 컨텐츠가 브랜딩에 기여하는 건 맞으나 좋은 컨텐츠 그 자체가 그 사람 자체의 브랜딩을 만들어주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이 브랜딩이 되는 것이 퍼스널 브랜딩이잖아요. 자, 그러면 모든 컨텐츠의 소스와 원천과 전하는 메시지 자체가 그 사람 자체의 who I am 이라는 그 모든 것들이 반영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혹시 브랜딩에 대해서 관심이 있고 뭔가를 하고 싶으시다면 여러분들이 진심으로 느끼는 그런 무언가가 아닌 이상 여러분들은 브랜딩에 결국 도달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혹시라도 저는 그럼 뭔가 세상에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없는데요. 저는 그러면 무슨 얘기를 해야 하죠? 이렇게 하는데 그런 거라면 여러분들이 진짜로 겪었던 어려움이나 이런 개인적인 스토리나 이런 것들을 더 연구하고 여러분들 더 그런 더 뭔가 여러분들만의 뭔가를 더 쌓아 오셔야 돼요. 가끔 인스타그램 들어와서 브랜딩 하고 싶다고 하는데 실력도 안 되고 역량도 안 되고 스토리텔링도 할 게 없는데 어떻게 브랜딩이 됩니까? 그렇잖아요. 모든 브랜드에는 스토리가 있어야 돼요. 역경이 있어야 돼요. 그걸 헤쳐나와야 되고 극복 과정에서 그리고 사람들의 삶을 실제로 낫게 해줄 수 있는
변화의 기점에서 우리가 뭔가를 만들어낼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실력이 안 되고 능력이 안 되고 뭔가 스토리텔링이 안 되고 전략적 사고가 불가하다면 그런 사람들은 들어와서 잘 된다 하더라도 다시 꼬꾸라지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저는 그게 더 위험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우리가 인스타그램이라는 것을 오늘 지우고 6개월 뒤에 다시 시작한다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착실하게 준비를 해서 내가 세상에 변화를 줄 수 있는 존재가 됐을 때 하는 게 여러분들에게 훨씬 더 좋다는 거예요. 이게 수치로 얘기하면 어떤 거냐면 뭐 내가 매달 100만 원씩 벌어가지고 1년에 1200만 원 벌고 꼬꾸라지는 거랑 내가 6개월 있다가 들어와서 매달 100만 원씩 3년, 4년, 5년, 10년을 버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이 현재는 느껴지지 않겠지만 실제로 브랜딩이 된 것과 되지 않은 것은 실제 수익 측면에서도 어마어마한 양이 차이가 납니다. 시간이 가면 갈수록 로켓 발사할 때 각도 틀어진 것처럼 어마어마한 수준으로 나뉘어질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 이 브랜딩이라는 것은 여러분들 일하는 자체 정말 혼을 쏟아 부어도 될까 말까예요. 그렇잖아요. 여러분들 현대, 뭐 SK, 삼성, 애플, 코카콜라 이런 걸 브랜드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자체가 그 정도 수준이 돼야 된다라고 우리가 좀 멀어 보이고 말도 안 돼 보이지만 점을 찍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이 그 정도까지 키우려면 그거에 성을 1000분의 1이라도 하려면 여러분들 인생을 다 갈아 넣어도 될까 말까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렇잖아요. 사람들이 코카콜라를 인지하는 거에 100분의 1만 날 알아줘도 난 어마어마하게 유명해질걸요. 그렇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렇게 브랜딩에 대한 어떤 이해가 너무 얕기 때문에 저는 사람들이 너무 가벼이 대한다고 생각해요. 브랜딩을 가르쳐 준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저는 저 사람이 정말 이 무게감에 대해서 알까? 이 단어가 가진 어떤 이 정말 쉽지 않은 설명하기 참 어려운 그런 거에 대해서 알까? 사람들의 삶을 변화시켜 주는 것이 브랜딩의 핵심이고 그것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신뢰를 얻어내는 것이 브랜딩의 핵심인데 이 무게감을 과연 알까? 제가 그래서 그런 뭐 다른 이렇게 뭐라 하는 건 아닌데 그분들도 물론 전문가가 있어요. 그냥 팔로워가 없을 뿐이지. 근데 가끔은 너무 많은 그런 것들을 교육하시는 분들을 보면은 사실 조금 의구심이 들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저희 이제 여러분들 제가 같이 운영하고 있는 DCN 인플루언서 모임이라는 게 있어요. 가입하려면 1만이 넘어야 되는데 이제 오늘 숫자를 해보니까 90만 가까이 되더라고요. 한 85만 합산 팔로워가 그래요. 저희 멤버들을 다 합친 팔로워가 85만 정도가 되는데 브랜딩에 대해서 굉장히 고민이 심해지는 시간은 1만부터 3만 사이입니다. 근데 어떻게 브랜딩을 가르쳐요? 자기도 아직 안 됐는데. 저한테 상담 오시는 분들은 10만 팔로워도 있어요. 저보다 많은 분들도 있어요. 그런 분들도 브랜딩을 고민해요. 근데 어떻게 브랜딩을 가르쳐요? 당연히 안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차라리 저는 그럴 바에 여러분들한테 강력하게 권하고 싶어요. 여러분들이라는 사람이 인스타그램 안에서 올바르게 드러날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하세요. 여러분이 누구한테 배우는 것도 물론 좋죠. 좋은 사람을 찾으면 그거는 정말 좋은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스스로 직접 고민해서 브랜딩적 가치를 만들어내는 것이 저는 그게 더 고유한 가치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선생이 있으면 좋겠죠. 하지만 선생이 우리의 삶을 이끌어주는 건 아니에요. 만약에 그랬다면 우리는 초등학교 때부터 대학교 때까지 어마어마한 선생들을 만났는데 내 인생을 가이드해준 인간은 한 명도 없잖아요. 선생을 통해서 배우려고 배울 수도 있겠지만 내가 스스로 배워도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모두가 강의를 들을 수 있는 거 아닌 거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브랜딩적 가치, 브랜딩을 하고 싶다면 브랜딩에 대해서 연구하세요. 그리고 여러분들에는 사람이 진정성 있게 계정 안에 드러나도록 하시고 여러분들 갈아 넣으셔도 될까 말까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뺏기지 말고 가짜 컨텐츠 올리지 말고 그 다음에 여러분 제가 좀 경계하고 싶은 것 중에 하나가 호기심을 불러일으키는 카피라이팅은 괜찮아요. 아시겠죠? 호기심을 부르게 하는 카피라이팅은 괜찮아요. 그건 후크 포인트예요. 굉장히 중요한 가치입니다. 후크 포인트와 자극성을 헷갈리시면 안 돼요. 여러분들 자극적인 걸로 사람들 끌어당기잖아요. 한계가 있습니다. 동대문 엽기 떡볶이 맨날 먹을 수 있어요? 안 돼요. 그렇지 않아요.
오히려 새로 생긴 집들 궁금해서 가보고 싶잖아요. 호기심이 훨씬 더 강력하고 그게 더 영속성이 있습니다. 지속 가능성이 더 깊게 기여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쓸데없이 카피라이팅 굉장히 자극적으로 써가지고 그게 강제로 유입하려고 하고 그 유입해가지고 한 번 팔아먹고 두 번 팔아먹고 세 번 팔아먹고 한계가 있어요. 한계가 있습니다. 가끔 한 달 얼마 버시고서는 자기 매달 그 정도 버는 것처럼 뻥치는 분들이 있는데 알아요. 저 같은 업자나 저 말고 저희 모임에도 그런 분 되게 있어요. 계정 딱 들어가 보고 컨텐츠 두세 개, 컨텐츠 5개만 보면은 이 계정이나 이 계정에서 말하고 있는 게 사실인지 아닌지 다 보입니다. 진짜인지 아닌지 다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진짜 저는 좀 진정성 있게 가셔야 된다고 생각해요. 특히 협찬이나 뭐 출판이나 여러분들 B2B적으로 뭔가를 원하신다면 회사로부터 제안을 받고 싶으시다면 여러분들 각 계정은 밸류를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들 밸류를 측정할 때 가장 중요하게 결정되는 것이 바로 진정성을 통한 사람들의 신뢰 여부입니다. 생각해보세요. 작가가 돼서 출판을 하고 싶은데 글 계정을 운영을 해요. 그러면은 출판을 받아야 되잖아요. 출판을 받아야 되는데 출판사 입장에서 얘가 출간 제안을 해도 되는지 안 되는지 뭘로 판단하겠습니까? 댓글을 보면서 사람들이 이 사람을 얼마나 좋아하는가, 이 사람의 컨텐츠가 얼마나 탄탄한가, 이 사람이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을 정도의 역량을 가진 사람인가 아닌가를 판단할 거 아니에요. 당연한 거예요. 근데 우리는 계속 자극적인 컨텐츠로 사람들만 꼬으려고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약간 그 연못에서 잉어 밥 주는 거랑 똑같아요. 밥 주는 순간만 내 앞에 있고 밥 끝나면 사라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뢰 관계를 구축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들 자극적인 컨텐츠, 여러분들이 브랜딩을 원한다면 자극적인 컨텐츠는 지양하셔야 됩니다. 진심이에요. 브랜딩을 원하지 않고 그냥 계정만 커서 팔로워만 많이 해서 적당히 자랑하고 뭐 월에 200-300 정도 벌고 그냥 이런 얘기를 하고 지내실 거라면 자극적인 컨텐츠만 계속 하시면 돼요. 왜냐면 제가 솔직히 정말 오늘 팩폭의 날이네 진짜. 지켜본 결과 자극적인 컨텐츠를 하는 계정과 그렇지 않은 계정이 있어요. 자극적인 컨텐츠를 보는 팔로워들이 그 반대쪽에도 있을 것 같아요? 절대 아닙니다. 내가 올리는 컨텐츠에 맞춰서 팔로워가 형성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자극적인 컨텐츠를 올리면 그런 걸 좋아하는 팔로워를 쌓는 거랑 똑같은 겁니다. 왜 이게 연결되어 있다고 생각하지 않으시는지 저는 이해가 안 돼요. 당연히 여러분이 올리는 컨텐츠와 여러분이 올리는 컨텐츠의 질에 맞는 팔로워가 생기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더 높은 가치, 더 좋은 이야기, 조금 더 높은 밸류가 담긴 컨텐츠와 이야기들을 풀어내줘 버리면 그거를 이해할 수 있는 조금 더 품격 있는 팔로워들이 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당연한 겁니다. 이거는 관계랑 똑같아요. 여러분들이라는 사람은 내가 가장 친한 친구 5명의 평균이라 그러잖아요. 여러분들이 올리는 컨텐츠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세상에 던지는 메시지가 뭐 5일 동안 5개를 던지면 그 평균치에 맞는 팔로워들이 모이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애초에 올리실 때 좀 수준 높은 게시글을 올리시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쓸데없이 자극적인 거 하지 마세요. 낚이는 것도 한두 번이고 그리고 제가 최근 6개월 동안 팔로워들의 진화 정도나 여러 가지를 관찰해 본 결과 팔로워들은 지금도 이 라방을 보고 있는 순간도 계속해서 성장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그들을 등쳐먹을 수 있는 건 한계가 있어요. 제가 진짜로 이번 년 초에 그랬어요. 자극적인 컨텐츠나 현재 시장을 점령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 뭐 이제 동기부여 말고 온갖 분야를 저는 다 살펴봅니다. 왜냐면은 실제로 그런 회사들이랑 협업을 하기 때문에 시장 조사를 굉장히 많이 하는데 팔로워들이 진화해가지고 이제는 그 분야를 아예 찾아보지도 않고 아예 그 분야에 잘하는 사람이 없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팔로워들이 진화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로 진짜 괜찮은 컨텐츠를 고안하셔서 여러분들의 뭐 철학이 담긴 메시지가 담긴 그런 내용을 올리셔야 돼요. 저는 그걸 권해요. 이 길이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만큼 자극적이지 않기 때문에 빠른 성장을 가져다 주지 않아요. 당연하죠. 자극적이지 않잖아요. 하지만 여러분들 오래 살아남게 합니다. 여러분들이 더 오랫동안 인스타그램에서 수익을 볼 수 있게 할 거고요. 여러분이 이거를 통해서 직업을 창출할 수도 있고요. 여러분이 여행을 가도 여러분의 여행지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는 사람들이 생겨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훨씬 더 투자 가치가 높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시고, 느리더라도 올바르게 가는 게 중요해요. 진짜로. 내가 한 발자국 앞으로 가려고 해도 반대 방향으로 가면 지구 한 바퀴를 돌아야 되는 거예요. 진심. 그렇기 때문에 올바른 방향으로 가는 게 느린 것 같지만 제일 빨리 가는 길입니다. 믿어주세요. 진심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브랜딩에는 여러분이라는 사람 자체가 굉장히 무게감 있게 실려줘야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꼭 기억해 주셔야 돼요. 제가 몰골은 이렇지만 굉장히 진정성 있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진심으로 느낀 거죠. 네. 자, 네, 어쨌든 오늘은 브랜딩에 방해가 되는 컨텐츠, 이것까지만 얘기하고 오늘 끝내겠습니다. 시간이 벌써 이렇게 됐네. 이 열정을 쏟았어요. 자, 브랜딩에 실패하는 운영자들의 특징이 있어요. 브랜딩에 실패하는 운영자들. 오늘 팩폭 시간이니까 듣다 불편하면 나가세요. 그러니까 금요일날 자기개발 이야기 할 때는 좀 좋은 얘기 많이 할게요. 듣고 싶어하는 이야기 할게요. 근데 여러분들 뭔가 진짜로 하실 거라면 팩트가 필요해요. 여러분들 이거 들으시는 분들, 제가 여러분들의 인생을 위해서 딱 한마디만 드리면, 긍정적 격려가 과도해요. 요즘 긍정적으로 위로받고 긍정적인 메시지만 받고 긍정적인 말만 듣는 행태에서 벗어나셔서 여러분의 삶을 진짜로 바꿔줄 수 있는 메시지에 집중하셔야 돼요. 성장은 거기서 옵니다. 실제 프로그레스는 거기서 오는 거예요. 아시겠죠? 꼭 기억해 주세요. 제발! 자, 계속하겠습니다. 자, 브랜딩에 실패하는 운영자들의 특징이에요. 첫 번째는 의외로 들 똑똑합니다. 약간 얕은 수를 써요. 그런 척합니다. 아닌 척하고. 척하는 게 얕은 수예요. 제가 볼 때는. 그래서 제가 애초에 앞서서 차단해버린 거예요. 여러분들 인생이나 여러분이 생각하는 진정성 있는 메시지를 인스타에 그냥 담아버리라 그랬잖아요. 그게 내가 100% 커밋 하려는 마음이 없으면 은근슬쩍 얕은 수를 쓰려고 그래요. 꼼수 쓰려고 그래요. 적당히 애매하게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아시겠죠? 절대로 그러면 안 됩니다. 얕은 수 쓰지 마세요. 고객을 바보로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가끔 팔로워 좀 많아지고 나서 고객을 바보로 하는 사람이 있어요. 절대로 그러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 그러다 진짜 어마어마하게 자빠집니다. 팔로워들은 바보가 아니에요. 우리들은 바보가 아니에요. 그 사람이 그런 척 하는 거 다 알아요. 그 사람이 실제로 그런 모습이 아닌 것도 다 알아요. 여러분들 진정성 있게 여러분들이 진짜로 느끼는 메시지를 전하세요. 세상은 그런 거에 감동하고 여러분들이 사랑받는 이유는 여러분들의 메시지가 울림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런 척하는 메시지는 절대로 울림이 있지 않아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얕은 수를 쓰는 운영자가 되지 말자. 네,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두 번째는 진정성이 없는 경우가 있어요. 진정성이 아예 없는 경우. 진정성이 없다면, 이게 진정성이 없다는 게 무슨 뜻이냐면 내가 세상에서 바꾸고 싶은 게 없는 거예요. 자, 내가 세상에서 바꾸고 싶은 게 없다는 게 제가 예시를 들어서 조금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저는 어려운 시간들을 보내는 분들을 보면은 정말로 깊게 속이 상해요. 너무 화가 나기도 하고 정말로 깊게 속이 상해요. 힘든 분들의 이야기를 듣거나 그런 분들을 만나면. 왜냐면 제가 그런 어려운 순간들을 마주했던 때가 많아요. 가족한테도 이야기하지 못하고 친구한테도 이야기하지 못하고 우울하고 힘들고 뭔가 죽고 싶고 이런 메시지들이 저한테는 있어요. 저는 그런 일들이 다시 일어나는 거를 원하지 않아요. 그게 제가 생각하는 저의 진정성이에요. 그런 것들을 다시 보고 싶지 않고, 그런 사람들이 있다면 나는 내가 힘들었을 땐 나를 도와주는 사람이 한 명도 없었으니까 나는 그럼 그 사람들을 도와주자라는 게 제 진정성이라는 거예요. 자, 이런 것처럼 여러분이 겪었던 어려움과 경험을 기반으로 해서 정말 내가 세상에서 바꾸고 싶은 그 한 가지, 그게 바로 진정성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들을 여러분이 뭔가 이제 찾아내야 됩니다. 그리고 그거를 인스타그램에 실어야 돼요. 그래서 만약에 나는 내가 실을 만한 진정성이 딱히 없는데 나는 브랜딩적으로 뭔가 나라는 사람에 대해서 이해하지 못하는데, 그런 거라면 저는 여러분들한테 권하고 싶은 방법은 여러분들 자신을 좀 탐구하는 과정의 일환으로 일주일에 한 번씩 여러분이 혼자 나가서
나 자신이랑 데이트하는 시간을 가지거나 글을 쓰거나 혹은 나라는 사람에 대해서 이해하는 마인드맵을 해보는 걸 개인적으로 권합니다. 그 작업을 충분히 하고 들어오시는 게 여러분들 인스타그램 성장에도 더 도움이 됩니다. 믿어주세요. 진실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브랜딩에 실패하는 운영자들의 세 번째 특징은 뭐냐면 진정성이 있다고 본인 입으로 말하는 사람들이 있죠. 여러분들 이런 사람들을 꼭 경계하셨으면 좋겠어요. 저도 진정성이 있다고 믿으며 살지만 사람은 항상 그래요. 내가 하는 말이 진실이라고 믿어요. 그렇잖아요. 근데 재밌는 건 제가 최근에 여러분들 버트런드 러셀이라는 사람을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전 시대의 어마어마한 철학자입니다. 그 사람이 엄청난 철학의 책을 쓰고 저도 너무 좋아했던 철학자 중에 하나인데 그 사람이 그래요. 누군가 무슨 얘기를 하든 간에 그것에 대해서 의심해 봐야 된다. 왜냐면 그리고 내 철학도 믿지 말라. 막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뭔가 배운 사람들은 항상 뭔가 함부로 이야기하지 않고 안다고 하지 않아요. 저도 쉽게 이야기하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뭔가 브랜딩에 실패하는 분들은 뭔가 본인 입으로 나는 진정성이 있어, 나는 브랜딩이 됐어, 나는 이래, 이런 사람들은 항상 가짜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여러분들을 조금 짧게 속이냐 길게 속이냐의 차이겠죠. 아시겠죠? 항상 그런 사람들은 역사적으로 언제나 있었어요. 다만 우리가 그 사람들이 그런 부류라고 생각을 하지 못했을 뿐인 거죠. 항상 확신이 있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은 조금 경계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진짜 지식이 넓어지면은 뭔가 확신에 찬다기보다 뭔가 자기가 아는 건 확신 있게 이야기하겠지만 내가 다 안다라고 말하지 않아요. 굉장히 큰 차이점이고요. 또 하나 브랜딩에 실패하시는 분들이 겉으로 보이는 거에 굉장히 많이 신경을 쓰는데요. 이게 어떻게 인스타그램에서 드러나는지 제가 잠깐 설명할게요. 인스타그램에서 겉으로 보이는 거에 많이 신경을 쓴다는 건 뭐 외모나 뭐 이런 것도 물론 맞아요. 그런 분들은 항상 뭐 좀 이슈가 됩니다. 뭐 외모 인플루언서가 아닌 바에는. 근데 인스타그램에서는 제가 권하고 싶은 건 여러분들 인스타그램을 시작하시기 전에 내가 달성하고 싶은 팔로워 목표나 이런 것들을 설정하시는 건 굉장히 중요하지만 여러분들 실전에 들어오셨을 때는 팔로워에 집착하지 않고 컨텐츠에 집착하셔야 돼요. 절대로 내 팔로워가 이만큼 올랐네, 이래서 내가 잘하고 있네, 못하고 있네, 중요하지 않아요. 저도 여러분도 똑같이 어딘가를 향해서 성장하고 있는 과정 중에 있는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뭔가 딱 들어오셨을 때는 뭔가 내가 겉으로 보여지는 것보다는 진짜 컨텐츠, 고객한테 전달할 수 있는 가치에 집착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게 아니라면은 항상 좀 이슈가 생기게 돼요. 제가 본 바. 여러분들이 지금 당장 이슈가 생기는 게 아니라면 언젠간 넘어지게 됩니다. 제가 넘어지는 분들을 많이 봐왔고 앞으로도 계속 볼 거고 제가 가장 경계하는 마음 중에 하나예요. 내가 어느 정도 됐다 라고 생각하는 생각은 항상 나를 무너뜨립니다. 꼭 경계해 주셔야 돼요. 이게 되게 의외로 자기계발적이에요. 그래서 네, 어쨌든 그렇고 그리고 브랜딩에 실패하는 운영자 특징, 진짜 이건 종특인데 약간 유명세 신경 쓰시는 분들 있죠. 나 유명해, 나 이렇게 했어, 성과 자랑하시는 분들, 허세, 진짜 허세 남혐이거든요. 진짜 싫어하는데 여러분들 자랑하는 사람들, 유명세에 대해서 본인 입으로 스스로 언급하시는 분들은 브랜딩 안 됩니다. 여러분들이 혹시 그런 마음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유명세에 집착하는 마음을 지금 당장 버리세요. 진짜로 제스처로 해서 꺼내서 바닥에 던져버리세요. 유명세에 집착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유명세에 집착하게 되려면 유재석 만나고 유퀴즈 나가서 하셔도 늦지 않습니다. 진심으로. 그때까지는 진짜 절치부심, 와신상담하는 마음으로 정말로 여러분들 자신을 갈고 닦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제가 최근에 약간 반 충격 상태로 깨닫게 된 것 중에 하나가 브랜딩적 가치를 바탕으로 비즈니스적 어떤 관점을 넣어서 인스타그램을 운영하는 것은 수익적으로나 어떤 내 인생적으로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다 보니까 단기적인 수익이나 단기적 성과에 집착하면서 인스타그램 운영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왜냐면 제 머릿속에선 그건 당연히 단기적이기 때문에 그럴 거면 뭐하러 해, 투자 가치가 없다라고 생각해서 그런 사람이 아예 없는 줄 알았어요. 근데 그런 분들 너무 많아요.
너무 개인적으로 속상하고 그러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최소한 이 영상을 라방을 잠깐이라도 보셨다면 여러분들이 인스타그램을 통해서 정말 뭔가를 만들어낼 수 있는 수준으로 집중하셔서 내가 고객한테 전달할 수 있는 가치를 어마어마하게 만들어내시고 그거를 컨텐츠를 통해서 고객한테 전달하셔서 여러분이 신뢰받을 만한 사람이 먼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그게 브랜딩을 향한 올바른 길인 것 같아요. 자, 어쨌든 제가 의외로 오늘 30분만 맨날 라방은 30분만 하려고 그랬는데 40분이 되어 있습니다. 네, 어쨌든 얘기하다 보니까 저도 너무 진심으로 느끼는 부분이 나와서 좀 이렇게 쭉 왔었던 것 같은데, 여러분들 제가 계정을 많이 운영하고 그리고 많은 분들과 만나고 또 저희 DCN 안에 한 85만, 90만, 올해 안에 100만 찍을 거예요. 저희 합산 팔로워가 제 목표 중에 하나 되면 찍을 것 같아요. 그렇게 많은 운영자들을 만나다 보면 느껴지는 게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분들이 실제로 고민하는 것들, 그리고 그분들의 고민을 해소하기 위해서 지금 여러분들이 해야 하는 것들, 그 다음에 지금 고민하지 않아도 되는 것들, 이 모든 것들이 제 머릿속에선 다 구분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그 사실을 조금 기억해 주신다면 꼭 지금 당장 쓸모가 있지 않더라도 여러분이 정말 하나의 어떤 장애물을 넘을 수 있도록 분명히 도와주는 메시지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또 저도 워낙 데이터베이스로 좀 이야기를 하는 사람이라 아마 그런 부분에서는 다른 이야기들보다는 조금 더 신뢰할 수 있지 않나. 그래서 저는 뭐 여러분들에 대해서 제가 뵌 적도 없고, 저는 뭐 여러분들한테 제 모습을 송출하는 입장이지만, 그래도 혹시 저희가 보내는 컨텐츠나 제 이야기가 정말 1%라도 진정성 있게 들리셨다면 꼭 기억하셔서 여러분들 계정에 정말 1%라도 반영하셨으면 좋겠고, 우리가 글을 하나 쓴다 하더라도 그냥 적당히 쓰는 게 아니라 조금 더 고객한테 울림이 되는 메시지를 보내고, 내가 하고 싶은 말만 쓰는 게 아니라 고객이 듣고 싶어 하는 말이 뭘까라고 고민해서, 오히려 그 고민을 했기 때문에 글과 컨텐츠가 쉽게 쓰여지지 않는 그 필요한 구간들을 여러분들이 성실하게 지나가시기를 정말로 강력하게 권합니다. 그게 여러분들의 계정뿐만이 아니라 여러분들 이 계정을 키워가시는 과정 자체가 여러분들이라는 사람이 바뀌는 훈련 과정으로 탈바꿈하게 되고, 계정이 커지게 되고 났을 때 나라는 사람도 성장해 있어야 돼요. 왜냐면 아까 누가 댓글로 남겨주신 것처럼 1만 팔로워가 되면은 여러분들이 조금 더 많은 사람들을 책임질 수 있는 위치가 되는 것도 사실 어떤 내적으로, 정신적으로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종의 훈련 과정이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일종의 여러분이 어떤 성장하고 있는 성장통을 겪고 있다고 생각을 하셔야 되고, 여러분이 디지털 마케팅을 훈련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여전히도 작년도 재작년도 디지털 마케팅은 여러분한테 수익을 안겨줄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기술 중에 하나예요. 인스타그램에 대해서 조금 더 무게감 있게 생각하시고 여러분들이 바꿔가신다면, 저는 1년 뒤에는 여러분들이 안 했으면 어쩔 뻔했어, 그런 얘기를 하실 수 있을 거라고 장담합니다. 왜냐면 저도 그랬으니까요. 네, 저도 이제 아직 1년도 안 됐기 때문에 저도 많이 느끼고 있고, 또 그런 메시지들을 충분히 또 전달을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실제로 그 과정 중에 있어서. 네, 어쨌든 오늘은 여러분과 좀 인스타그램, 뭐 제가 느낀 것들, 그 다음에 브랜딩에 대한 어떤 그런 부분들을 좀 나눠봤어요. 오늘 한 내용은 내일 제가 이제 806에서 본격적으로 더 다양한 이야기들로 나누게 되긴 할 건데, 그래도 뭐 하나만 해도 정말 할 얘기가 많습니다. 너무 할 얘기가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어쨌든 계정이 조금 도움이 되셨길 바라고, 라방 처음 오신 분들을 위해서 제가 잠깐 소개를 드리면, 수요일 저녁 10시에 인스타그램과 관련한 이야기들을 제가 조금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금요일 저녁 11시 10시 55분에는 자기 개발이나 동기부여나 혹은 뭐 위로는 그렇게 많이 하진 않는 것 같아요. 네. 위로는 많이 없고, 여러분들이 정말 잊기 쉬운, 그래서 우리가 정기적으로 우리의 어떤 정신을 무장할 수 있는 그런 메시지들을 금요일 저녁에 하고 있습니다. 꾸준히 하고 있고,
또 그 라방을 통해서 저도 너무 좋은 발전을 이루고 있기 때문에 어쨌든 혹시 이제 자기계발이나 좀 정신적으로 힘들다, 뭔가 좋은 이야기를 듣고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다시 좀 에너지를 다시 이렇게 채우고 싶다. 그러면 금요일 날 저녁 10시 55분에 이제 11시에 오셔도 됩니다. 네, 그때 딱 잘 준비하고 침대에 누워서 이렇게, 네, 이렇게 보시고 오시면 좋을 것 같아요.